네, 오늘 아침 신문에 어떤 게 실렸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볼 첫 소식, 공수처 사찰 논란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발이 되게 컸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된 걸로 확인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과 또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둘 다 일면에 이 소식을 실었고요. 네. 제목을 보면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거의 동일합니다. 네. 예, 통신 자료를 뒤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라는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 네. 조회 기관을 이제 공수처로만 보자면 예. 윤 후보는 3차례, 김건희 씨는 1차례 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적었고요. 예. 또 이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바가 있다라고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두 사람의 의혹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예. 조선일보는 그 조회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네. 윤 후보가 정치 활동을 본격화할 때, 예.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통신 자료 조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이제 명백한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또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번 논란을 좀 다르게 다룬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약간 같은 논란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예. 제목부터 뉘앙스가 좀 많이 다릅니다. 예. 한겨레 신문을 보여드리면 법 개정 않고 방치한 통신 조회.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282만여 건 이런 예.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통신자료 조회가 대상자를 특정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걸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어떤 성격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윤석열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1년 반 동안 예. 모두 282만여 건의 통신자료가 조회됐다라는 내용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에는 네. 당시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사례가 있다고 썼는데요. 예. 이때 사찰이 아니라고 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해명까지 함께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사찰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다음은 대선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볼까요? 네, 서울신문이 이제 의뢰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요. 서울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예.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상대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응답률은 15.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36.8%, 네. 윤석열 후보가 30.8%, 6%포인트 차가 났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예. 이 신문에서는 오차 범위 6.2%포인트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앞서서 말씀드렸듯 이 조사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예. 이루어졌는데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한 이후이거든요. 네, 그렇네요. 이 사과가 지지율 반등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이 신문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밝게 표시된 부분 보면요. 안철수 후보가 9.3%, 예. 심상정 6.6%, 그리고 지지 후보 없다가 10.3% 예. 이렇게 차지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 신문에서는 윤 후보에서 이탈한 민심이 제3지대나 아니면 판단 유보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뭐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두 후보만 합해도 15%가 넘고 있고요. 예. 또 지지 후보 없음 10%까지 합치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좀 아직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혹은 예. 변동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 신문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저희가 기사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비호감 대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신문 보다가 좀 놀랐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이 실렸더라고요. 어떤 맞습니다. 사진입니까? 최근에 좀 살이 많이 빠졌다라는 모습 신문에서 지금 싣고 있는데요. 예.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가지 모습이 좀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예. 제일 왼쪽이 과거고요. 예.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가장 최근 모습입니다. 예. 각각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9월, 올해 12월 모습입니다. 예. 이 신문에서는 헐렁해진 셔츠 목둘레라고 표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체중 감량을 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뭐 가장 과거에는 셔츠하고 목 부분이 거의 붙어 있다가 예. 중간에는 약간의 이제 여유가 좀 생긴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는
턱 라인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에서 보면 옆머리 좀 스타일도 좀 바뀐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옆머리가 거의 아예 없다가 조금 생겼다가 지금은 약간 밸런스 맞게 좀 기른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간 사진과 마지막 사진은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도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 보이네요. 맞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제 총 키가 예. 170cm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에서는 지난 2019년에 뭐 체중이 140kg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는데 네. 뭐 이번 기사에서 체중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꽤 많이 좀 감량을 한 것 같다라고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나올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볼 신문에는 호랑이 모습이 좀 많이 실렸네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에요? 한겨레 신문에 실린 내용이고요. 이제 예. 아무래도 내년이 2022 검은 호랑이의 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좀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통업계가 이민년을 맞아서 호랑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이 기사 위쪽에 보면 뭐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순금 호랑이 상품 사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확대된 모습 보면요. 왼쪽이 이제 케이크 사진인데 예. 우리에게 좀 친숙한 캐릭터죠. 라이언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호랑이 탈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사실 라이언은 사자인데 예. 호랑이 탈을 쓰고 있는 약간 그렇군요. 정체성은 불분명하지만 예. 이 복주머니를 들고 있는 모습이 좀 귀엽지 않습니까? 예, 귀엽네요. 그렇게 좀 마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오른쪽은 이제 바나나 맛 우유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상품에 호랑이 얼굴을 입힌 겁니다. 예. 뭐 어흥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흥하면 용맹한 호랑이 모습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도 역시나 좀 귀엽고 친숙하게 좀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문은 유통업계가 이렇게 좀 귀여운 캐릭터와의 콜라보라던가 아니면 한정판 제품을 출시해서 이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예. 했고요. 또 즐거움을 느끼는 소비, 이른바 펌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유통업계 관계자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도 스포츠 소식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농구 소식이고요. 예. 그중에서도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입니다. 네. 혹시 농구 좀 많이 보시나요? 저는 국내 농구만 조금 보고 미국 농구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외 NBA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라고 하면은 아시는 예, 선수가 뭐 스테판 커리는 사실 그 있죠. 우리나라 예. 예능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축구 모르시는 분들이 뭐 메시나 호날두 선수 이름은 알듯이 예. 농구 모르시는 분들도 스테픈 커리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른바 이제 슛 도사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네. 3점 슛을 굉장히 잘 넣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동아일보는 커리가 최근 경기에서 개인 통산 3,000번째 3점 슛 성공을 했다. 대기록을 세웠다라고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NBA 출범 이후에 처음 있는 어. 일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경기당 평균 3.8개의 3점 슛을 넣은 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뭐 커리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NBA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역 선수 중에서 3점 슛 2위가 제임스 하든이라는 선수인데 예. 지금까지 한 2,510개 정도 500개나 넣었다고 합니다. 차이가 나네요. 한 500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 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리 선수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느낄 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NBA에서 역사를 쓰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